안녕하십니까. 스펙스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한 명을 어찌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흔들려 하는 걸까요? 검찰의 손에 넘어갔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 불허로 지금 법원이 오히려 지금 검찰을 흔드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를 던져놓고 뒷짐 만지고 있던 검찰, 어떤 결정을 과연 할까요? 오늘 전국 고검 부장검사급, 그 다음에 지검장 회의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박관천 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모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회의 자체가 네. 상당히 보안을 유지한 속에서 진행이 됐대요. 보안을 유지한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통상 회의를 하면은 그 방송실에 인원을 배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 내용도 좀 추스리고 이렇게 녹취할 건 녹취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늘 인원을 못 들어가겠답니다. 네. 네, 거기 들어가면 또 나오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제 회의 참석했던 공통적인 여론은 네. 갑자기 심우정 총장이 이걸 왜 회의를 개최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하는 말이 구속 기소를 하든 석방을 하든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든 네. 그 검사장 회의라는 어떤 합의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한테 쏠릴 그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비난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네. 했고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결국은 박세현 특조본부장한테 의견을 전달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의견을 전달할 때도 검사장 회의체의 의견으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걸로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구속기한 연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냥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기소를 하면은 구속 기소가 되면 6개월간 또 다시 이제 구속시켜 놓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요. 네. 불구속 기소할 경우는 일단 신병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검찰 그 특조본 특수본 있지 않습니까? 네. 특수본 사람들도 그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겼잖아요. 네. 검찰에 넘겼는데 그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했답니다. 단 이제 10일 동안 뭐냐, 좀 수사 기록을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사건별로 동원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목록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은 혐의별로 또 기록을 다시 묶어요. 네네. 혐의별로 묶고 시간별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기록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기록 목록만 냅니다. 공소장하고 목록 내고 네. 구속영장 첨부해서 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송부 해가지고 자 이번 재판이 예를 들어서 당일날 그 국회에 특공대들을 이게 707을 투입시킨 거에 대한 혐의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록을 다시 따라다 묶습니다. 그 기록만 몇 건을 내고, 자, 요거는 또 정보사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투입한 그 혐의다. 네. 그럼 그 기록은 따로 묶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사본을 내가 같이 묶거든요. 그런 기록을 하는 게 이번에 상당히 이게 좀 기록이 방대해서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통상 이런 경우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특검에 나가 있고 해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일단 공소장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공소장을 못 만들면요. 그 준비기일에 재판장한테 치도를 당합니다. 아니 공소장 내용이 도대체 뭘 공소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요. 이 처음부터 완전히 재판이 검찰은 힘이 약해져요. 공소장을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록 목록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기록 목록을 만든다는 것은 사건 가닥을 다 이제 추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 목록에 따라 기록을 다시 편철하고 막 첨부하고 하는 건 시간 오래 걸리건 나중에 그 추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하고 세 개를 붙여가지고 오늘 진행대로 접수만 하면 공소제기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김종욱 박사님 내일쯤
그 공소 제기를 하겠죠. 오늘 해야죠. 오늘 상식적이라면 네. 저는 오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미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예. 측 같은 경우는 25일이 됐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다라고 막 공격을 예, 한 그렇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따박따박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분열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뭐 검찰이나 이런 데가 워낙 상식적이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박종근,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검찰이 줄줄이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하에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들이 쓴 공소장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그렇죠.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야라고 자기들이 구속 청구를 해서 네.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벌이는 상황인데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다,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왜 검사장 회의를 열었을까? 예. 검사장 회의가 열렸던 적이 검수완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의 또 수사 권한 자체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의 시위처럼 다 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공소장으로 다 제가 공소장 김영현 공소장 읽어봤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이건 뭐 빼박이에요, 빼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었을까? 두 가지겠죠. 만약에 구속 기소를 하건 불구속 기소를 하건 상관없이 저는 대통령이라는 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맞아요. 심무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예.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전체 검사장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맞서는 사람이 소위 심우정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 검사 조직이 했던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사장들을 갖다 다 활용해 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불러놓고 네. 나한테 일임 받고 내가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건 내란의 공범임을 자임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진짜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해서 뭐 최장 6개월 동안 소위 재판을 벌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쪽 인간들 하는 거 짓거리를 보면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끝까지 저희가 안심하고 손을 놓을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은 아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풀어줍시다.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 받게 합시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나온 의견이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뭐 누구라고 제가 딱 지적은 못 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그 회의에 모인 사람이요 3가지 부류로 나눠졌답니다. 아 그래요? 네. 윤 대통령 파. 그다음에 뭐 이거 이리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2가지로 분류됐답니다. 예. 한장관 파. 그다음에 회색 파. 이제 좀 3가지로 분류가 됐다면서 웃는데 저도 이제 감은 잡혀야 왜 이렇게 분류됐는가. 그런데 이제 일단 석방을 하자라고 네. 하는 그 쪽에서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대요. 만일 이게 구속 기소했는데 예. 정말 좀 미스가 생겨가지고 내란죄 자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란죄 자체가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말 이건 조직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일단 신병을 풀어놓고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한 이후에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직권남용은 딱 떨어지니까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헌재에서 판결한 다음에 파면시키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구속 영장을 쳐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논리를 내세운 거죠. 네.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하는 쪽은 이제 뭐냐면은 불구속 수사하다가 그리고 시간 질질 끌다가 그전에도 요번에 지금 그 공수처에서 우리한테 넘기고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많이 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기소총으로 전락할 건데 이렇게 되면 조직이 그쵸, 깨지는 거 그쵸. 아니냐. 예.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전부 다 우리 도매금으로 전락한다. 우리는 공수처와 다른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구속 기소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강경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소위 말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네. 이거 갖다가 회색파로 칭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부로 나눠졌답니다. 근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아마 여러 군데서 연락이 갔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죠.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면 김주현이라는 민족수석을 먼저 임명하고 난 다음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심우정을 안 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심우정도 그것이 명확히 알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불구속 수사를 기소를 하게 되면 아 나는 그냥 윤석열 편이야. 내란이고 뭐고 나한테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네. 측면이고 이 정도의 압박을 심우정이 받았다면 저는 윤석열 본인의 내용들을 가지고 김주현이 연락했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면 내란의 공모 네트워크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김영애 공소장이요. 지금 저희가 확인되는 건 그거니까 거기 본문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가 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영현 피의자라는 표현은 113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많이 나왔고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87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명백한 거예요.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는 소위 위헌, 100% 위헌인 네. 거거든요. 두 번째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이에요. 체포할 권한이 없는 자들을 체포한 거예요. 여기 다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국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선관위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정보사. 자기들이 쓴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거 적시하면서 내란 우두머리가 누구냐? 윤석열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근데 지들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짓을 지가 안 하면 모르겠는데 검찰이 이런 짓을 가끔 해왔단 말이에요. 가끔이 아니죠. 일관되게 해왔죠. 자기 편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 막 지금 여기 아래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변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자들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망언들을 해댈 정도면 그것도 공개적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변론 과정에서 할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압박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우정이라고 뭐가 없겠습니까? 심우정이라고 깔끔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검찰 내부에 있는 윤석열 조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압박할 수는 있을 거다. 충분히.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게 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법 법원 가가지고 때려부시는 거 보면서도 느꼈지만 보수 진영의 거대한 백래시, 예. 거대한 반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 내부에는 왜 그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돼. 자기들의 법과 원칙은 그걸 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만약에 검찰이 풀어주게 된다 그러면 검찰의 운명도 지금 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아니 우리는 조직이 먼저 아니냐. 조직이 먼저인데 만일 이렇게 지금 구속 기소 조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해가지고 저 무죄 나오면 어떡할래라고 이제 겁을 주는 거거든요. 네, 겁을 그렇죠. 주는 건데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 이후에는요 검찰 수사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한 번은 공개 출석해서도 묵비권을 많이 행사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아예 조사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저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저 공감이 가는 게 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압박 푸시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쪽 그걸 반대 측에서는 아니 뭐 다 된 건데 뭐 우리가 압박 푸시할 필요 있나 이렇게 안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심우정 총장도 윤 대통령이 세웠고 지금 검사장 이상 고검장 이건 제가 민정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거든요. 이거 민정에서 다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승인할 그렇죠, 때. 그렇죠. 솔직히 가옵니다. 네. 그래갖고 이 판때기를 가오거든요. 그래갖고 승진 대상도 하고 배치할 판때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뭐 회의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요걸 딱 자석을 떼가지고 이리 옮기니까 네. 중요 보직에 탁 가 있던 사람이 뭐 대검 뭐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면 중수부장이죠. 방무패 부장이 저 아래로 축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딱 그럽니다. 판을 딱 하냐면은 누가 이저 뭐 홍길동 부장은 대검은 저거 반부패 부장으로 하기로는 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이건 참 좀 나중에 인사의 공정성이 시비가 걸릴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끄떡끄떡 하면은 그건 떼요. 그래갖고 딱 이제 기타에 나눠고 거기 공석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거기 추천하에 따라 가지고 누구를 넣으려고 했구나 하는데 아까 우리 저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민정수석이 이거 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있었겠냐. 물론 본인들은 막 없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경험칙상으로 보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뭐 의견이 조금도 했을 가능성이 많냐 적냐 따진다면은 의견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네. 하더라고요. 누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밝힐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네. 아 뭐 그래가지고 김성훈이도 불구속됐고 이광호 불구속돼가지고 뭐 다 이렇게 정리할 시간도 벌어주고 한 거 아니냐. 예. 그 정도면 예. 충분히 해주고 해줄 만큼 해줬다. 검찰에서 충분히 성의 보인 건데 뭘 또 뭐 이걸 지금 이게 될 사안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에서는요. 근데 이 이게요. 자칫하면 검찰청 앞에 검찰 응원하는 화환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뻔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원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 법원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월 18일 날에 청구한 내용이 어떤 건 증거인멸 우려예요. 증거인멸 우려. 예. 그러니까 피의자의 영향력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휴대전화 교체 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내용에다가 예. 그죠? 1차 체포 시도 무산 이후에 불거진 방탄차가 도주한 게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예.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예. 재범의 위험은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언제라도 비상계엄 등 극단적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려할 가능성이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추가 수사 필요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소위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시 전에 그러니까요. 단전 단수 의혹 그다음에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대북 도발 의혹 노상원 수첩 내용 등 7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오케이 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도 있고 이거 같이해서 이번 판단하고 상관없을지 모르더라도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법령 하나만 가지고 공수처에 있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면 저 이해를 해요. 그런 사례가 이미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추가 수사할 예. 이유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그걸 발부해 놓고 예. 다시 그게 검찰에 넘어가서 오니까 그건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영장 발부의 사유와 그다음에 추가 보완 수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간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문제가 많은 거고 요 여지를 또 활용해서 검찰의 심우정은 갑자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매우 권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결정을 본인에게 또 위임. 그걸 본인한테 제가 본인이 위임받은 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회의에서 예. 결정했다고 하면 되지 또 뭘 그럼 위임하겠다고 거기 그래. 모여가지고 뭘 또 위임을 합니까? 자기들 뭐 대통령이랑 무슨 참모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마구마구 법원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검찰이고 맞습니다. 법원도 솔직히 마찬가지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들 모두에게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은 매번 우려하고 마음 졸이고 답답하고 제가 볼 때 이러다가 진짜 국민들 진짜 골병 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공수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수처가 우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우리 보안 수사권 있고 공소 제기 여부는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수처가 엄청 싸웠어요. 싸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검찰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덩치로 밀어붙여서 공수처가 결국은 현실 속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자 이제 기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글쎄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 보안 사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수사해보고 판단해볼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윤석열 구속기한 연장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지금.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어떠한 그 북한의 도발 유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잠깐 묘한 유치로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상민 장관 건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 지금 얼마나 국회 나와서 뻔뻔하게 답합니까? 본인 단전 단수 이거는요. 잠깐 이상민 장관도 거의 김용현 장관하고 비슷하게 처벌받고요. 그다음에 그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게 되면요. 정말 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문도구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보강 수사가 돼야 된다는 아직 좀 안 된 게 검찰의 딜레마일 수는 있어요. 검찰의 딜레마일 수는 있고 그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 검사가 지체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받은 서울중앙검사는 신속하게 공수처 개입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이라는 자체는 형사소송법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인데 신속이 얼마 만에 하는 게 신속이라는 게 없어요. 법정 기한에 하면 신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럼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할 때 법원도 자기가 나중에 요만큼이라도 시비가 걸릴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회피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김용현의 공소장이나 이런 걸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죠. 이름만 윤땡땡, 그다음에 공범을 주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검찰에서 얘기를 더 추가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자체 비상경험이라는 아이디어, 비상경험을 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뭐 선관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우리가 불법 선거라는 명분을 받아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처음에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모의가 진행되었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하려면은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님은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이제 그 검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요. 심우정 총장이 예. 자 그냥 풀어주십시다. 이런 결정은 못 내리겠죠, 차마. 그게 참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요. 네. 그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시혜를 크게 본,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혜를 크게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부 다 그 주장하는 게 아니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헌재가 먼저 탄핵을 하고 우리가 뒤에 수사를 해서 구속한 거 아니냐. 형사수사법의 대원칙이 뭐 불구속 수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조직을 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주면은 자 직위는 해제돼 있잖아요. 네. 직위는 해제돼 직무 직무는 해제돼 있는데 있죠. 네. 직위는 있잖아요. 이 직위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지금 우리 그 구치소 안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설날 메시지 내고 뭐 메시지 내고 그다음에 그 경호 차량 있지 않습니까? 쫙 왔다가 쫙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는 거예요. 소위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오면은 네. 카풀에다 박수 치고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를 극도로 혼란하게 할 우리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지 저는 그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직무 정지 이후에 이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일반 범죄니까 그런 거고요. 내람죄이기 때문에 이거 예외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논리로 얘기하는 검찰 스스로가 자기가 자폭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의 논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수사권 논쟁이에요. 수사권 논쟁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취득한 모든 증거 자료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면 나중에 채택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야, 풀어주고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해. 수사하게 해서 거기 적법하게 절차 맞아서 거기서 구속을 통과하든 뭘 하든 그때 가지고 오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근데 잘못해가지고 독과독수라고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했을 때는 나중에 이 문제가 오히려 절차적으로 안 돼. 이런 논리를 들이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논리. 벌써 그 논리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공수처 누가 만들었어? 그럽니다.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그러겠죠. 민주당 할 말이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맨날 논리가 그냥 그쪽으로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밖에서 했다가는 정말 그거는 돌맞아 죽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때는 검찰청이 없었고 지금은 검찰청이 있는 거냐. 제가 이제 이제 웃었는데 그때 좀 이런 논란의 그 문제가 불씨가 안 생기게 확실하게 해놓지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방어적 논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법관들이나 법률가들이 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임 회피할 때 그거 봐 그냥 법전에 문구에 없잖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겁니다. 예. 이진숙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통위법에 의사종족수가 없잖아. 근데 방통위라고 하는 방통위법을 기본적으로 제정한 취지
왜 위원회 형태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네. 왜 3명 이상이 통상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결국은 책임 회피할 때는 그래도 의사종족수라는 게 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국 2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2명 중에 1명이라도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하지 못한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과반수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요. 네. 2명이 어떻게 과반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일들을 그렇죠. 갖다가 지들이 집으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기각시키는 논리로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꾸라지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또 하나가 요번에 법원이 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다 발부해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 다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기소한 이후에 들어온 증거 가지고 재판할 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네. 기소한 내용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압수수색 해가지고 증거를 갖다 확보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는 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법관 한 명 한 명이 예를 들어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니까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네.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래 너네 증거 확인해 와가지고 더 증거를 예를 들면 더 확보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쪽에서는 야 뭔 소리야 너네도 수사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빨리 그냥 기소해라고 얘기하는 이 사태 그다음에 최상목은 지체 없이 상설특검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체가 많이 돼가지고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법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완전 비상식 반상식적이고 인간 같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포스러운 거예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맞아요. 입장에서는 상식적이라면 저걸 왜 검사장회를 열어야 돼? 그 검사장이 뭘 알아? 수사한다면 다 따로따로 있으면 그 수사관들 불러 모아서 검찰총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검사장들 다 연구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 내용 잘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수사 내용 다 돌린 것도 아닐 텐데 실제로는. 네. 전 그런 행태를 보면서 야 저것들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무서워하는구나 여전히. 또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삼심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모든 법관들이 각각이 하나의 법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자기의 지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오류든 편향이든 아니면은 뭔가 유죄 심증이든 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법관들이 다 발부했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도 다 법관들이 판단해서 했다고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정할 거 있으면 다 부정해버리고 유리한 것만 자기들이 채택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감당해야 될 몫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헌법상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초유의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그 법안에 허점들이 되게 많고 판사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다른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진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참 저도 법학을 전공했지만 법기술자들이요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상습특검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임명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체 없이 임명한다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렇죠. 아니지. 지체 없이 한다라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해야만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법 공부했는데 재형 법정주의의 4대 원칙 중 하나가 확장해서 금지의 원칙 아니냐. 해야만 한다 해야지. 한다 되어 있으면 이건 언젠가나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이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의 안 좋은 거죠. 요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보강 수사에 대해서 명문상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를 공수처로부터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보강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만이 있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해야만 한다로 나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상술특검을 임명해야 되고 이거는 보강 수사 후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보강 수사 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렇게 말을 나누는 거예요.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처럼 여기 나온 게 그게 검사는 처장에게 공수처장이겠죠.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통보 신속하게니까 지체 없이보다 훨씬 더 긴 거 아니에요?
길죠. 지체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김 박사님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중앙법원 파송하는 것은 거기에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규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 그렇죠. 이런 논리거든요. 헌법재판상으로 구속기간도 연장하지 말죠. 뭐 구속기간 뭐를 연장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했어? 근데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 요번에 원래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했고 당지 판사가 했죠. 서울중앙에서 그죠. 원래 한 개 지방 법원에서는 동일체가 나와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장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사람 요번에 큰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냐? 각급 법원이 가능하면 통일을 그 사건에 대한 통일을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우리 형벌을 받는 사람도 아니 뭐 법의 판단을 받는 국민들도 법은 공평하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만든 걸 판례라 그래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대법원의 그 입이거든요. 법원 행정처장님이 그랬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부 다 정당하게 발부되었다라고 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딱 했는데 여기 이상하게 반대를 해버렸어요. 참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 두고두고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결국 이제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좀 구속 영장 기한이 연장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풀어주거나 기소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그렇죠. 근데 지금 풀어주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고 국민 저항에 붙으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면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기소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가 안 갔잖아요. 조사를 아마 그렇게 하면요 재판장이 조사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이 때문에 그건 아마 아무리 우익 따짐을 우겨도 그러지는 안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수처의 수사 있지 않습니까? 수사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독과수 이론, 동나무에서 열리는 독수독과 이론을 해가지고 그걸로 아마 절차법 위반을 해갖고 증거 채택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재판 그 당이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사건은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후 송부라는 게 있거든요. 공소 제기를 하고 준비기일에 송부를 하고 또 재판이 한참 진행돼도 송부를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은 이렇게 저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안 하는 왜냐하면은 공소 제기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 중심주의거든요. 모든 건 재판정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그건 통상적인 업무예죠. 근데 꼭 필요할 경우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해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그 사이에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제 가끔 공소장 변경하면 난리 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니들이 뭔데 공소장을 변경해? 예를 들니까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수사하더니 이제는 공소장도 변경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들 그렇죠.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을 엄정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맞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과 김영현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상황에도 둘 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케미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받고 하는 방식을 보면 저것들이 따로 만났나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누군가 하나를 불구속을 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과 정리됐지만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죠.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 검찰 특수본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김영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소위 윤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 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검사가 다 쏟아낸 내용들이에요. 근데 김용현만 얘기했겠습니까?
박한수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차고 넘쳐요, 제가 볼 때는. 공소장의 내용으로 좀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10일 동안 나오지도 않을 무슨 무슨 애인도 아니고 애정어리게 부를 이유도 없는 자들이면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공소장 얼마나 큰 인력들 가지고 있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 엄청난 그렇죠. 인력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규모로 와서 현직 대통령 어떤 기소 여부의 문제니까 그럼 와서 그걸 빨리 끝내게 해서 공소를 일단 유지하고 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보강한 다음에 공장을 변경해도 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저런 짓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 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근데 하나 궁금한 네. 거는요. 이제 뭐 계속 이제 얘기들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예. 그 체포적부심 냈을 때 그 기한 예. 산정하는 거, 그 예.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통상 어떻게 합니까? 날짜로 따진다고 지금 원래 얘기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부장이 거잖아요. 일수로 계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일수로 계산한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일수로 계산한 시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부의 대근간 원칙에서 기일 있지 않습니까? 기일은 네. 일수로 계산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체포 적부심,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의 시간은 그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한에서 제외한다 돼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기일로 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시오. 형사소송의 대원칙에서 기일의 각종 기일의 계산은 일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하면 안 되고요. 그 어거지에 불과하다. 예, 어거지고요. 네. 제가 보기로는 그 공소장 변경은 어차피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소장 변경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기록 목록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록을 쭉 편철을 할 때 혐의별로 갑제 1호, 갑제 2호, 갑제 3호 쫙 배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따라따라 보면 보기 쉽게 네, 배열을 하는데 네. 이런 어떤 기록 목록 배열상이나 이런 게 조금 변경은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그 윤 대통령은 선택적 기억을 잘하는 것 같고 선택적 기억 가물가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날 저는 좀 화가 난다기보다도 패닉으로 되는 게 그날 언제 나와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 어떤 한 장면이 있다고 오버랩되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군단위 시에 가면 시골 장터라는 거 하죠. 가보셨어요? 네. 시골 장터 가면은 재밌는 구경거리 하나 있어요. 왜 그 엿장수 파는 사람이 엿장수가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 그러면은 거기 엿장수에 누가 등장합니까? 품바 타령할 때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럼 가위 막 치면서 품바 타령 2명이 하죠.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둘이서 품바 타령하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아니 바보도 아니고 참 제가 진짜 누구 별명 이야기 안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왜 웃습니까? 자기도 껴면적이고 웃는 거예요. 그게 좀 그래도 자기 스스로 현재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 그랬으면은 좀 머리를 저렇게 해고 나봐야 대통령이 아니고요. 재판정에서도 정말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지. 머리만 저렇게 하고 나면 대통령입니까? 그럼 저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저 머리로 하고 나올게요. 스피스 나올 때요. 언젠가는 저 머리 다 흩어진 거 허연 머리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국민들 앞에 그렇게 될 거고요. 담을 넘어갔으니까 봉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국민을 뭐로 생각하지? 진짜? 저들은 개 돼지로 생각하는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입만 네. 맞추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그렇죠. 엉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딱 진짜 엉터리 얘기했다는 거 하나 지적할까요? 비상계엄이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을 줄 알았다. 몇 시간 내에 나는 이미 해제할 거 생각하고 비상계엄 했다 그랬죠. 자, 영장 없이 군인이 사람을 체포하려면은 비상계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계속 돼야 되죠. 그렇죠. 아니, 정보사에서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 직원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두건, 야구방망이, 그다음에 절단기, 닛바, 그다음 손절단기, 노건, 그다음에 몇 케이블타에 갖다 놓고 한 것은 그럼 그걸 왜 준비했습니까? 계엄이 금방 해제될 줄 알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잠깐 겁주려고 그랬다잖아요. 겁주려고. 아니 국민들 상대로 해서 걸리죠. 아니 국민들 상대로 해서 잠깐 겁주고 뭐 자기들 표현대로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 제목도 아니고 무슨 계몽령이에요. 계몽령.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그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무슨 계몽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 선포해가지고 나라 경제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겁주는 모르겠어요. 거는요. 헌법에 고문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어요. 반헌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죠. 예비하고 다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왜냐하면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덜 나쁜 짓을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일단 그 심우정 총장이 오늘 중으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릴 거고 예. 왜냐하면 공수장을 작성해야지 내일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이거 바가지로 더 먹죠.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아, 이참에 검찰 그냥 아예 해체해버린다는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호 네. 그 경호본부장 예. 무슨 별건을 했니? 뭐 구속영장이 끼워 맞추기 시가 엉터리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요 별건 수사가 아닙니다.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된 거는요 추가적인 범죄가 발견된 거지. 네. 별건 수사. 별건 수사는 이제 어떤 게 별건 수사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쭉 수사를 합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 모욕 이걸로 수사하다가 명예훼손, 모욕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저 가가지고 뭡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핫도그 하나 훔친 걸 가지고 딱 잡아와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걸 절도죄가 딱 엮어요. 제일 많이 엮는 게 뭐냐면은요. 참 저도 이런 수사를 좀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씀할 수 없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죽여야 될 사람을 이제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뭐 선거법 위반 뭐 하면서 꼭 하나 추가시키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제일 열받고 감정 상하는 게 뭡니까? 뇌물죄예요. 그걸 갖다가 누가 그럽니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털으라고요. 지가 언젠가는 술 한잔 안 얻어먹었겠어? 저게 10년간 털면 지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겠어 하면서 털으라고 나오거든요. 옛날에 수사 다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별건 수사지. 이걸 갖다가 공직방해 하면서 이걸 나와가지고 직권남용 나오잖아요. 이거 다 경호처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경호처 내에서 그 동원해가지고 뭐 노래 부르게 하고 해갖고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경호처장의 신분으로서 하기 때문에 별건 수사가 아니에요. 명확히 말하면 이렇게 별건 수사도 모르면서 별건 수사 그러는 것 같아요. 별건 수사 아닙니다. 이것도 뭐 여론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구속영장 이번엔 발부가 되겠죠? 사전영장을 했으니까 시간은 좀 지나도 발부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딱 연휴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설 지나야지 되는. 예, 사전영장 왜냐하면 사후영장 사람을 잡아놓고 하는 영장은 48시간 이내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 판사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사전영장 사람을 풀어놓고 구속영장이 나오면 잡아오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연휴 때는 안 하고 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복귀되면은 그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지나야지 그렇죠. 그런 게 뭐 결정이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이런 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경찰에서 요구한 것 갖다 기각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성훈이 아예 이제 구속이 안 된, 체포가 안 된 그렇죠. 상황에서 진행을 한 예. 건데 지금 보니까는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증거로 제출을 할 때 내용 중에 어떤 거였냐면 김건희 특검법안, 최상병 특검법안, 명태균에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갖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게 하나 나오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지난 15일 날 공수처가 수색영장 냈을 때 그 이제 종이가 노출돼가 나온 거에 의하면 거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관련된 특검 추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죠.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하다라고 검찰도 판단을 했고 공수처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김성훈은 어떤 자입니까? 김건희의 최측근이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 그다음에 김건희. 네. 근데 지금 건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바로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성훈이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하고 윤석열과 그렇죠. 김건희, 그다음에 외부와 윤석열을 계속 네트워킹을 하거나 요로를 통해서 윤석열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갖다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가
그런 공간들을 다 만들어준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검찰이 다 알았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매우 문제가 많다는 맞아요. 거죠. 저도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비화폰 이야기 나왔죠. 네, 그 네. 비화폰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일반 이런 핸드폰보다 비화폰 하나 쓰려면은 서버에서 잡아먹는 용량이 한 6배, 7배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비화폰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지 않기 때문에 서버가 그리 크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자가 지나가면 이게 사용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네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당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누구한테 다 지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요 진술이 있으면 요 진술을 갖다가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보강 증거가 뭐냐면 비화폰 통화 기록이에요. 그렇죠. 지금 김성훈 앉아갖고 날짜가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동 삭제되니까. 나 죽은 적 없어. 자동 삭제됐어. 이거 있잖아요. 빨리 검찰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증거보전 신청 안 하면요. 이거만 증거보전 신청 안 하면요. 이것도 검찰도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러겠죠. 보통 통신기록은 1년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증거 신청 안 했습니다. 근데 비화폰은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저장 메모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용량 서버가. 그래서 사용 흔적이 그 앞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제가 지금 그 비화폰을 뭐 키거나 해가지고 한 번에 쓰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건 계속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보전 신청해야 됩니다. 아 참나 뭔가 이렇게 탁 풀리는 게 없이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이 빨리 나야지.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요. 예. 계속 언제까지 또 싸운다고 하기에도 국민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인들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오히려 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법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법거라지를 행태를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나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그때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을 피웠던 그 주로 이제 그 10대, 20대였던 것 예. 같아요. DC 인사이드에서 장래들이 방만 들어가지고 한 사흘 전부터 사전에 답사도 하고 미리 계획했다고 하는 사실이 일부가 드러났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배우가 하나하나 이제 확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요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예. 봤는데 그거 누가 안에서 서부지방법원 내부를 아는 사람이 영장 전담 판사실 이제 판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요. 법원에 가면 다 고청해둬요. 왜냐하면은 판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다 고청해두고 법정이 아래층에 있거든요. 근데 7층의 영장전담 판사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일 영장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당직판사가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난동해갖고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았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공모를 안 했으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블럭이라는 사람이 1층에 불을 내려고 그러죠. 그걸 라이터 기름 뿌려가지고요. 네. 그건 어떤 거냐면요. 1층에서 불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력이라든가 모든 병력이 그 불을 끌어 가겠죠. 그 사이에 그 테러하려고 같이 공동행동하는 겁니다. 즉 쉬운 말로 성동격설 일으켜 놓고요.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진영에 들어가면은 대장국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을 내가지고 병사들 이쪽으로 빼놓고 대장국 박사를 진격에 들어가가지고 잡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역할 분담도 됐었고 공동 모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갤러리에 DC 갤러리 안에서 16일 오후 8시쯤에 서부지법 후문으로 와서 도와달라. 서부지법은 담이 낮아서 진입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뒤쪽 후문 쪽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복장들도 아예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가리고 시커먼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오면 사전 답사한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했고 답사한 내용, 그러니까 저희 예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그 실행 라인 자체가 우발적이라, 그러니까 서로 갑자기 모여서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를 준비했던, 그래서 폭동을 준비했던 어떤 조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는 건데, 일단 거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들이 그냥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런 우발적인 폭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하다가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 산 준비라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정치적 의도가 누구로부터 오더가 왔거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조직적인 예비를 했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전도사라고 얘기되는 정광훈 예.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근데 이 자가 한 행동을 보면 특임 상당히 전도사죠. 예, 상당히 예를 들면 의도한 행위대로 벌어진 거 문제 하나랑 그다음 젊은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 서로 표시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위로 올라가자 이런 표시들이 나오고 말씀하신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테러를 하려고 한 건지 협박을 하려고 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영장 전담 판사의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건조물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문제가 많은 행위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경찰 차원에서 전광훈 뭐 특별 뭐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발본색원 해야 돼요.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예외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법원이 예외이겠습니까? 저는 만약 검찰도 만약에 구속 기소해버리게 되면 검찰 가서 난리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하나하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증거에 맞게 따박따박 저는 체포를 해서 수사하고 법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찰서도 하고 있습니다. DC는 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예. 있는 여기 갤러리만 그 관계가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예. 배우를 더 찾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요번에 그 특임 전도사라는 말을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어떤 기독교에 공식적인 그게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너는 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 물어보냐 하시더니 자기도 그거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고 이게 이제 각 법원 가면은 판사실 올라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문인데 그 유리문은 좀 이렇게 다른 데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야 나와 한 다음에 소화기를 한 두세 개 던져가지고 깨고 들어가죠, 그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단체로 어떤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행동이고요. 경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극우 유튜버들 말고도 소위 이 극단적인 우파 조직들의 전체적인 연대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탐사보도 측에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남성연대, 뭐 DC 인사이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 극우 유튜버랑 연결되면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들이 주택의 조직적인 동원들이나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사람들 하나하나 잡아서 수사를 해서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전 이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이게 HID도 아니고 이 조직이 전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 이런 행위를 계속 할 거라고 봐요. 되게 무서운 거죠.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고 현장에서 그 변호사가 가가지고 그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그 김용현의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유승수 변호사 좌익 빨갱이를 하고 그래 헌법재판관들을. 아니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김용현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러고 심판정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좌익 빨갱이 헌법재판관들은 이거 어떻게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이 노림수가 뭔지 알겠는데요. 그 사람 절대 김용현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변호사 아닙니다. 그런 어떠한 좀 이렇게 남다른 어떠한 그 뭐 이런 걸 보여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좀 정치판에도 한번 끼워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람 보면 저기잖아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인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헌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있냐? 그랬더니 김용현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바람에 아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해 볼까 옆에 표정이 저 뭐 하자는 거지?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하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으니까 선관위를 헌법기관을 털어가지고 뭐가 나오게 하거나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원래대로라면 손가락 절단기 이런 걸 통해서 고문을 해서 허위 자료를 받게 해서 소위 국회를 없애게 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행위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김용현을 변호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연단의 위에 올라와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요. 저는 어디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자기들의 법률적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진짜 변호사가 깡패도 아니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법 위에 서서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폭이죠, 조폭.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폭이에요. 표하고 돈, 신도 모이는데 변호사가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그 어찌 보면 20, 30대 가가지고 법원 때려부신 친구들은 그런데 그냥 현혹돼가지고 맞습니다. 앞장섰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누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할 때 그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소수 의견도 그때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장일치하도록 가장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그 태극기 그 슈퍼맨 망토로 메고 나오신 그 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그 재판관한테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정확하게 점잖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참 정말 그러니까 재판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건데 점잖게 그건 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막 그냥 대들잖아요. 그거는 절대 내가 변호하는 의뢰인 있지 않습니까? 의뢰인한테는 정말 그 의뢰인 입에다가 염산을 가득 부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고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게 이 과연 맞는 건가? 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계속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 질서를 바로잡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의 오류는 있고 판단은 잘못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 똑같이 완벽할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하나씩 다 보완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그런 문제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용산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용산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구구 유튜버들한테 전화 통화해가지고 예. MBC 가서 시위 좀 하시죠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조직이라는 건 전체 우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어떤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구구 유튜버들에게 오더를 주거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 사회에 소통하게 만들어내는 압력작용을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이쪽에 있는 구구 집단들, 그 행정관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토양, 저는 이런 힘 때문에 권력 아니면 또 자원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구 집단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 용산 대통령실이다. 누가 뭐라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이건 얼마나 안 좋은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하는 짓이나 제가 볼 때 유사한 짓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는 제가 볼 때 내놓고 드러내놓고 불법 정도가 아니라 위헌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태롭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네. 본인이 특검 검사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하면서 배운 거예요. 안 그래요? 원래 저 수사하면서 다 배운다니까요. 저 빵쟁이들 빵에 가면 기술 하나씩 늘어서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금목 장악이네. 예. 금목 장악이네. 신일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 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진짜 거대한 백래시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이제 극우가 준동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또 그걸 우리가 12.3 내란 사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의 어떤 이념 성향이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더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왜냐하면 너네들 참여 안 할 거야? 안 올 거야? 그럼 너네들 나 안 죽이고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극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공 이데올로기에 그냥 물든 사람들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반페미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반노조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들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인권의 개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젊은 층까지 거기 가세를 해버리니까 국민의힘 아예 지지층의 형질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움직임들이 거기에 판사, 일부 판사, 검사 뭐 이런 법조인들도 변호사까지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 힘들이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권을 만약에 민주당이 되찾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통치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걱정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 바등 찍고 있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소선구제의 단순 다수 대표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소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수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또 블록이 없는 거죠. 보수 블록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에야 이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자기 발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저는 요번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들 민주당이나 진보나 진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종북 좌파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옛날 빨치산 있지 않습니까? 네. 빨치산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들 세뇌한 거 똑같아요. 우리 김일성 장군님 다시 올 거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올 거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부추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남욕하면서 자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엄정하게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맞습니다. 일단은 윤석열부터 빨리 구속해가지고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재판정에 서는 모습 보게 해주는 게 그게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바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절대 긴장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 3만 명이 넘는 아까 3만 5천 분까지 들어오시던가요? 3만 5천 명까지 좀 들어와서 동접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할 거를 미리 이제는 거의 유튜브 선수가 저도 되셔가지고 광고 좀 하겠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 지금 유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종욱의 탄탄TV. 네네네. 예. 짬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야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5시 5분인데요. 오늘 제가 쭉 실시간 채팅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구속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럼요. 빨리 구속 기소, 빨리 구속.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죠. 오늘 저도 불안했어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검찰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불안보다 보고 있으면 한심해가지고 분노가 나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심 작가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초반에요. 이게 친이 붙었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진짜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아마 그 내부에서 지금 안약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기들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저희들의 압도적인 어떤 시민사회의 힘으로 따박따박 눌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힘드시지만 참아주시라. 매번 국민들이 다 만들어주신 건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범을 대통령이 자리에서 끌어내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란범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혼란이다. 그 불가피한 혼란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막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 시간 다 됐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외식하면 경성 한우, 대구 달서 죽전내골이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당이라고 합니다. 경성 한우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이고 550석 대구 최대 규모의 단체 회식 장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최고의 한우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경성 한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야 될 문구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되죠? 네. 제가 광고가 이렇게 있다는 걸 오늘 알아가지고요. 좀 더 연습해가지고 경성 한우 많이 아껴주십시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5시 6분입니다.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유튜브 특집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시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들도 계속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검장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을 빼지는 않겠죠, 설마. 그리고 윤석열을 불속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또 얘기해서 윤석열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는 모습 안 볼 수 있겠죠. 심우정 검찰총장 부디
그런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픽스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천 청와대 전 행정관 그리고 김정욱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